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때 오늘 밤 잠이 들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은 진짜 무섭더군요. 결혼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남편이라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혜영 남편입니다. 1억 드릴 테니 아직 이혼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상간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 당장 이혼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혼하지 말라니요.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를 찾아온 이 남자의 진짜 목적을 알고 난 뒤 저는 시키는 대로 했고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심하고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뭐든 제가 리드를 하는 편이었죠. 자기야, 뭐 먹을까? 골라봐. 난 아무거나 자기가 알아서 시켜. 식당에 가서도 음식 주문은 늘 제가 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가구며 가전이며 남편은 저에게 알아서 고르라며 맡겼습니다. 남편의 이런 성격 탓인지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회사에서 일을 마치면 집으로 바로 와서 가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넌 좋겠다. 남편이 퇴근하면 칼같이 집에 오고. 니네 신랑은 많이 늦어? 너도 알지? 우리 신랑 엄청 친구들 많은 거? 약속 있다고 나가면 늘 술이지 뭐. 소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잘하고 친정에도 잘하니 친구들이 참 부러워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었고 결혼 생활은 그냥 무난한 편이었어요. 다만 신우와는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신우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결혼 전부터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집만 골라서 했는데요. 남편과 결혼 전 연애를 할 때 종종 따라 나와서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데 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친해져서 나쁠 거 없겠다 싶어 저도 살갑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유학 다녀왔으면 거기서 연애도 해봤겠네요? 아니요. 남자 만날 시간 없었어요. 저는 짧게 다녀온 거라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러자 신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내가 다 아는데 뭘.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다 공부하느라 바빴다고 하면서도 할 건 다 하던데요? 연애도 하고, 뭐 동거하는 학생들도 많다던데? 이때는 그래도 남편이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중재도 하고 저를 참 아껴줬습니다. 결혼해서 남편 보고 사는 거지 신우이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신우도 결혼하면 자주 못 보겠지 생각했습니다. 암튼 그 뒤로 남편이 잘 행동한 덕분인지 데이트할 때 신우가 나온 적은 없었지만 결혼하고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의 이상한 행동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질 때는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 이 남자 누구예요? 아니 왜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봐요? 뭘 그렇게 놀라?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봐. 제 말은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보냐고요. 그냥 심심해서요. 신우는 제 폰에 저장되어 있는 회사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다 남자 아니냐며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고 남편과 제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훔쳐보며 저에게 훈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비싸 보이는 가방이라도 들고 시댁에 갈 때면 어떻게든 아부 떨고 눈웃음 치며 달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돌려서 말할 때도 많았어요. 여기서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봉이야 둘 다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늦게 취업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죠.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 시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아파트였어요. 대신 남편은 차와 혼수 그리고 신혼여행과 그 외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집은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시부모님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신우가 나서서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면 집도 공동명의로 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아무리 언니가 집을 해왔다고 해도 우리 오빠 못 믿어요? 당연히 시부모님과 남편이 신우의 말에 그만하라고 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철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이런 개진상을 부릴 때마다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철없어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남편과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놓고 아무 때나 비번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소심하고 말없는 사람이라 해도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은근히 그냥 한 번쯤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줬으면 하고 저에게 바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신우가 집에 자주 찾아와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자기가 좀 이해해줘. 동생이니까 오빠 결혼하는 거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그러면 비번 누르고 연락도 없이 와도 되는 거야? 이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난 뒤 남편도 신우에게 앞으로는 연락하고 오라고 했고 바뀐 현관 비번도 시댁 식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와서 벨 누르면 당연히 열어줄 건데 신우처럼 하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좀 조심하는가 싶다가도 여전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을 때 과일을 가지고 와서는 언니, 이거 한번 깎아봐요.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건 물론이고 집에 놀러와서 자기가 아끼는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신우와 사이가 틀어진 건 아버님 생신 때였습니다. 선물 대신 용돈을 드리고 외식을 하기로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상태였는데요. 평소 반말 존댓말 섞어가며 비아냥거리면서 사람 열받게 만드는 취미가 있던 신우는 언니, 아빠 선물 샀어요? 아니요, 안 샀어요. 여태 선물도 안 사고 뭐 했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지금 아빠 선물 사러 백화점에 왔는데 괜찮은 걸로 골라놨거든요. 사진 보낼 테니까 한번 봐봐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 너무 고가의 가방이었고 용돈도 50만 원 드리는 거라 이걸로 충분하다 싶었던 저는 선물은 안 하고 용돈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빠랑 둘이 돈 벌면서 이 정도 선물 사는 게 그렇게 아깝나? 너무하네, 진짜.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써요? 전화를 받았을 때 회사여서 화를 낼 수도 없던 저는 최대한 좋게 얘기하려고 끊으려 했는데 남편과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도 진짜 의논하긴 뭘 의논해요. 이까짓 걸로. 아주 웃기고 앉아있네. 이날 너무 열받았던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우와의 통화 내용을 말하면서 아무리 신우이라 해도 버릇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갔고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는 크게 혼이 났습니다. 남편 역시 신우 보고 저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고 했고요. 신우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눈을 흘겼지만 진심이든 아니든 사과는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신우는 아주 조용히 지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뒤에서 제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앞에서나 저희 집에 놀러와서 남편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신우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예의 있게 하길래 저도 더는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렇게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신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결혼할 때 안 됐나? 뭐 때 되면 하겠지. 자기가 볼 땐 어때? 운동하러 갈 때마다 보긴 하는데 아직은 둘이 돈도 덜 모은 것 같고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신우에게는 헬스 트레이너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결혼 얘기를 듣고는 곧 결혼하나 보다 했는데 소식이 없길래 물어본 거였어요. 남편은 신우 남자친구가 일하는 헬스장에 등록을 했고 퇴근 후 신우와 만나서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서 집에 오면 남편은 이미 운동을 다녀와서 쉬고 있거나 운동을 가서 아직 안 온 상태인 날이 많았죠. 여기까지는 전혀 의심할 게 없었어요. 그냥 남매끼리 운동 잘하고 있구나 싶었죠. 저와는 사이가 안 좋은 신우였지만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여동생이니 괜히 나가서 술 마시고 유흥에 돈과 시간 쓰는 것보다 좋은 취미 활동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일이 터졌습니다. 한동안 중요한 일 때문에 야근을 하느라 늦게 퇴근했는데 그 일이 마무리되고 오랜만에 평소보다 좀 일찍 집에 온 날이었어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퇴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남편 저녁을 좀 차려줘 볼까 싶어서 장도 보고 이것저것 만들어 준비를 해뒀죠.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같이 저녁도 먹고 저도 오랜만에 같이 가서 운동 좀 해볼까 싶었거든요. 오늘 일찍 왔네? 일 잘 마쳤다고 팀장님이 오늘 일찍 보내주셨어. 아, 그랬어? 얼른 와. 같이 저녁 먹고 운동 가자. 그런데 같이 운동을 가자는 말에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오늘 운동 안 가? 오늘은 쉬려고 했어. 아, 그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운동이야 하루 쉴 수도 있는 거니. 이날은 그냥 저녁만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제가 운동만 같이 가려고 하면 남편이 그냥 같이 가지 말자고 그러면서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 안 가고 집에 있는 날은 잘 때 핸드폰을 손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해? 친구. 물어보면 그냥 친구라고만 하니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신우였어요. 언제 올 거야? 오늘 못 가. 끝나고 혜영이랑 치맥할 건데 안 와?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와. 남편이 씻고 금방 나오는 바람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가장 마지막에 주고받은 내용만 봤습니다. 신우는 헬스장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것 같았고 혜영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답답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봤다는 걸 알면 남편이 삭제하거나 잠글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모른 척했고 헬스장에 누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저는 다음 날 남편이 헬스 갈 시간쯤에 일부러 자는 척을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하고는 일찍 침대에 누웠죠.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나가더라고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바로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헬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신우와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젊은 여자가 급하게 뛰어나오더니 남편의 팔짱을 끼더라고요. 어이없던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죠. 신우는 제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 같이 있으면 좀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오빠 운동 중이라 전화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헬스장에서 나왔어요. 이따가 운동 마치면 집에 가겠죠 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눈으로 세 사람을 보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걸 보고도 왜 나서지 않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변명하고 넘어가면 그뿐이었으니까요. 이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잦은 출장에, 회식에, 또 낚시에, 운동을 가지 않는 날에도 요 근래 집에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걸 알고도 왜 진작에 의심하지 못했는지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 싶었죠. 남편을 너무 믿었습니다. 솔직히 그럴만 했어요. 출장이나 회식은 회사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낚시는 신우가 본인 남자친구와 취미로 다니는 걸 알았는데 남편도 가끔 같이 가곤 해서 이건 역시 그런가 보다 했던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동안 제가 회사 일이 바빠 늦게 들어오니 남편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남편이 좀 늦는다는 연락을 하면 알겠다고 했고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남편이 자고 있었으니 당연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게 부질없구나. 세상에 믿을 건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집에 들어와 혼자 울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본 남편은 놀랐는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여기서 울고 있어? 헬스장에서 팔짱 끼고 있던 그 여자가 누구냐고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영화 봤는데 좀 슬퍼가지고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방에 들어와 잤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자버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그래도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았고 이때부터 이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일단 남편은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라 절대 이혼은 안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이혼을 원하니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회사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상담을 받아보니 상간녀 소송이라는 것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먼저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내용이나 또 결정적인 사진이라던가 이런 증거요.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요? 아무래도 이혼이나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 싸움이라서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이 못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상담을 하고 난 뒤 저는 모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야겠다 생각했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편이 집에 왔다가 나가질 않더라고요. 오늘은 운동 안 가? 이제 안 가. 아니 왜? 등록한 거 아직 날짜 남았잖아. 남은 건 환불 받았어.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귀찮기도 하고. 순간 이게 아닌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의 핸드폰을 보려고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 몰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글쎄 잠겨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차는 주로 제가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서 찾을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네? 왜요? 남편이 헬스장을 갑자기 안 나간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그래요? 알았어요. 참! 혹시 며칠 전에 헬스장 왔었어요? 네? 아니, 헬스장에서 알바하는 애가 언니 얼굴 알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언니랑 닮은 사람을 본 것 같다고 해서요. 아니요, 안 갔는데요. 그럼 잘못 봤나 보네요. 순간 이것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눈치챘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잘 다니던 헬스장도 그만둔 건가 싶었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을 때도 함부로 말해서도 행동해서도 안 된다고 했기에 일단 조심했는데요.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왔고 어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제 눈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럴수록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상간녀 소송을 했다가 오히려 제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집에 오면 제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배신감과 고통을 받으며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라는 생각에 정신과에 찾아가 선생님을 붙잡고 울어도 봤습니다. 결혼만 하면 그 누구보다 잘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연애 때부터 제가 하자는 건 뭐든 다 하는 사람이었고 둘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연애하는 기분으로 몇 년 살다가 아이도 갖고 그렇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생각했기에 인생을 실패한 사람처럼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손에 넣지 못하고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작에 버렸어야 할 제 인생의 쓰레기였는데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고 두려움과 미련 때문에 그리고 충격받을 친정 식구들 때문에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저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생각에 홀로 이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낯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고 없었고 저 혼자 집안일을 끝내고 막 쉬고 있던 중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저는 1층으로 내려가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인터폰에서 제가 아는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저 홍성찬 씨 아내분 되시죠? 누구신데요? 이혜영 남편입니다. 혜영이요? 전에 남편의 핸드폰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자신이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우니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고 제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환한 대낮이라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도 많았고 얘기라도 들어볼 생각에 내려갔는데 이상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여기 제 명함 받으시고요. 제 이름은 서동욱입니다. 명함에 나온 번호로 전화해서 제가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회사로 찾아오셔도 상관없고요. 명함을 보니 저도 아는 회사였습니다.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오신 건데요? 지금 집에 남편 없죠? 없는 거 알고 왔습니다. 네? 지금 제 아내랑 만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이날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저보다 먼저 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고 증거를 모으던 중에 집 주소도 알게 되어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제 아내 만나서 바람 피우고 있는데 계속 사실 거예요? 이 남자가 찾아온 목적이 뭔지 제가 알 수 없으니 함부로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요. 제가 제대로 말을 하지 않자 여기 사진 보세요. 상간녀 남편이 준 사진을 보니 헬스장에 갔던 날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그 여자였습니다. 상간녀는 애까지 있으면서 제 남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혼하지 마세요. 네? 와서 주저리 본인 상황 설명하더니 갑자기 저더러 남편과 이혼하지 말라고 하니 황당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1억 드릴 테니 아직 이혼하지 마시라고요. 대체 갑자기 찾아와서 1억을 준다며 이혼하지 말라는데 혼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뒤에 상간녀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후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예전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급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6개월이 지나면 소송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외도가 이혼 사유로 될 수 없는 거죠. 왔어? 밥 먹자. 그래. 자기 운동 좋아하는데 헬스 안 가서 어떡해? 안 그래도 다른 운동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었어. 제가 아무렇지 않게 대하니 남편도 평소처럼 말을 했는데요. 평소 남편은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 남자친구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그러라고 한 거였고요. 건전한 취미라 돈이 들어도 적극 지지해줬는데 남편은 이날 돈 안 드는 운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헬스는 러닝머신 뛰고 실내 자전거 타고 그 정도만 하면서 저도 몇 달 다녔지만 농구, 볼링, 테니스 이런 운동은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편은 제가 같이 하자는 말이 안 나오겠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테니스를 시작하더군요. 퇴근하고 치러 가면 날도 어둡고 너무 춥지 않겠어? 괜찮아. 회사 근처에 야외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 직장인들 많이 치러 오거든. 잘 됐네. 그날 이후 남편은 운동을 핑계 삼아 자꾸만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여자를 만나는구나 생각했어요. 한동안 남편이 뭘 하고 다니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척 했죠. 자기야, 이거 가지고 가. 이게 뭐야? 이따가 운동한다며. 운동하고 먹으라고 어묵 국물 좀 쌌어?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는데. 어쩌다 한 번인데 뭘. 그리고 나 오늘 친정 간다? 그럼 늦겠네? 상황 봐서 자고 올 수도 있어. 그래, 자기도 오랜만에 가는 건데 자고 와. 자게 되면 전화할게. 알았어. 친정에 가서 자고 올 수도 있다고 하니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장소를 알고 있어서 미리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한 레스토랑이었는데 혼자 가긴 좀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테이블에서 좀 떨어진 자리에 있다 보니 두 사람은 제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은 상간녀의 생일이었는지 그걸 기념하려고 만난 자리라고 했는데요. 아주 기가 막혔죠. 테이블은 좀 떨어져 있었지만 제가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자리였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일부러 화장실 갈 때 그쪽으로 돌아가며 두 사람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봐봐. 사진 찍으면 소리 나니까 일부러 영상으로 찍었어. 잘 나왔다. 그런데 여기 테이블에 있는 거 이거 반지 케이스 맞지? 그러네. 그런데 그냥 슬쩍 보고 지나쳤는데도 둘 사이가 아주 찐해 보이더라. 너 정말 괜찮아? 괜찮아. 당연히 안 괜찮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기념일까지 챙기고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도 이제는 증거 확보에만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눈으로도 보고 증거로도 남겼지만 사실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남편의 핸드폰 안에 있었으니 패턴을 알아내야 했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이러다 남편이 눈치채고 증거를 없애면 어쩌나 싶어 조급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뒤 어머니 생신 때문에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고는 이제 막 하려고 준비하던 중 신우가 남편 자켓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걸 봤습니다. 오빠, 나 게임 좀 할게. 이제 집에 갈 건데. 딱 10분만 할게. 이때다 싶었습니다. 신우는 전에도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꺼내서 볼 정도로 손버릇이 엉망이었는데 그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우는 남편 핸드폰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길래 빠른 걸음으로 신우 뒤쪽으로 지나갔고 그때 패턴을 푸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집에 간 저는 평소처럼 세탁기 돌려놓고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고 로션 바르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 소파에 누워서 또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죠. 핸드폰 그만하고 얼른 자. 내일 출근 안 해? 알았어.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회사 일로 바쁜 척을 했고 침대에 누워서도 노트북을 잠시 켜서 회의 자료를 작성하다 잤습니다. 다행히 한번 잠이 들면 쉽게 깨지 않는 남편이라 새벽 내내 남편의 핸드폰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봤던 그 패턴대로 해보니 잠금이 풀렸고 드디어 상간녀와 남편이 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20대로 상당히 어렸습니다. 톡에 문자에 통화 녹음된 것까지 다 듣고 있으니 둘이 어떤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물론 두 사람은 더러운 불륜이었지만 본인들은 그걸 사랑이라 생각하고 있었겠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다정하게 편지도 써준 모양이었고 명품백까지 사줬습니다. 저와 연애할 땐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소심해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서 자신감이 넘쳤던 걸까요? 상간녀를 위해 미리 계획도 세우고 아낌없이 퍼줬다는 걸 알고는 그냥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날 새벽 남편의 핸드폰에서 본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핸드폰을 보는 건 저에게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차를 좀 쓴다고 하면 기꺼이 차를 두고 출근했습니다. 평소에도 일이 있으면 남편이 차를 썼는데 블랙박스에 또 다른 증거가 찍히지는 않을까 싶었던 저는 남편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차를 두고 다녔습니다. 자기 요즘 차 안 가지고 다녀? 아침에 차가 너무 막혀서 지하철 타는 게 더 빠르더라고. 자기 쓰려면 써. 그렇게 남편은 차를 타고 다녔고 저는 또 열심히 남편이 집에 오면 주차장으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모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간녀 남편의 말을 듣고 기다렸던 건 바로 이 결정적인 증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뭘 하고 다니는지 제가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일을 벌여도 아주 크게 벌였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은 거의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12시는 넘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증거를 모았고 남편이 매일 퇴근하고 어디를 가는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같이 살려고 집을 얻었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집이 어딘지도 알았던 저는 남편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으로도 남겨뒀습니다. 상간녀가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따로 촬영을 했고요. 집이 어딘지도 알았는데
당연히 당장 쳐들어가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했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장보고 들어가는 모습도 다 찍어뒀습니다. 그걸 본 제 속은 어떻겠어요? 미치기 직전이었죠. 아직도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건 배우자에 대한 기만이었으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두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배려라는 게 있지도 않겠지만 그 행복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꾹 참았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고 남편에게 그 어떤 예고도 하지 않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에게 소장도 보냈어요. 그러니 남편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남편에게 소장이 도착했는지 드디어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조심스레 제 눈치를 봤습니다. 왜? 뭐 할 말 있어? 그게... 설마 아무 사이도 아니다. 내가 오해한 거다. 뭐 이런 말 하려고 그래? 자기야, 내 말도 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난 이혼 못해. 그럴 줄 알고 소송하기로 맘 먹은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 1억을 준다며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혼하라는 말에 황당했지만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저에게 1억이라는 큰 돈을 줘도 될 정도로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이득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상간녀가 결혼하고 바람을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이 때문에 매번 참고 봐줬는데 그랬음에도 이번에 또 바람을 피워서 상간녀 남편도 더는 받아줄 수 없고 열이 받은 거였죠. 상간녀와 남편이 집을 얻어 살림까지 차리면 그때 제대로 가정 파탄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나서게 되면 괜히 눈치를 채고 제대로 증거를 못 얻게 될까 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상간녀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수상해서 뒤를 캐다가 핸드폰에서 상간녀의 친한 친구와 통화한 걸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통화 내용에서는 상간녀는 그 친구에게 남편의 존재를 털어놨고 곧 남편이 집도 얻을 거라 같이 살 거라는 말까지 한 걸 들었다네요. 상간녀 남편은 열받아서 진짜 이혼만으로 끝내면 억울하니까 살림을 차리면 그걸로 확실한 파탄 증거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애를 낳기 전부터 일도 안 했고 애를 낳고도 살림도 안 하고 애도 안 보고 밖으로만 다녔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재산 분할하면 상간녀 남편에게 많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재산 나누고 저에게 1억을 준다는 말까지 한 거였어요. 나눌 재산이 많았던 거죠. 상간녀 남편은 애도 내팽개치고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와이프한테 어떻게든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결론은 이왕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제대로 두 사람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까지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 뭐지 싶었는데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럴까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상간녀 남편의 말대로 했더니 저도 소송을 할 수 있게 증거를 모을 수 있었고 한 번에 두 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두 사람의 흔적을 찾으면서 남편이 아주 그 상간녀를 절절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와는 이혼 생각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거죠. 그렇게 좋으면 이혼하고 만나면 될 것을. 이혼해서 가정은 깨기 싫고 와이프 몰래 다른 여자는 만나고 싶고 이건 그야말로 쓰레기죠. 아니 쓰레기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고 싶네요. 상간녀 남편을 통해 저는 수시로 남편의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요.
레스토랑에서 둘이 기념일 챙긴 것도 장소를 미리 알려줘서 미리 가서 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거기다 둘이 살림 차린 집 주소도 상간녀 남편이 먼저 알려줬고요. 처음에 상간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혼만 하기엔 찝찝했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상간녀 남편은 저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준비도 철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저에게 또 대충 둘러대면 넘어갈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지. 네? 그게요. 네, 알겠어요. 갈게요. 너 혹시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우리 이혼한다고? 응. 야, 너 나한테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아버지가 빨리 오라고 난리야. 그래? 그럼 가자. 나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잘 됐다. 남편은 시댁에 가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있었는지 안 가려고 버텼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안 갈 거야? 뭐하러 가는데?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내가 시댁 가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 어쩌겠어요. 남편은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먼저 들은 말은 남편이 저에게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 이 또한 예상했습니다. 시댁이나 남편은 체면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가족 일이니 조용히 묻고 저더러 봐주고 넘어가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이혼이 흔한 세상이라도 아직도 이혼한 사람들 보는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운지 모르냐고 하면서 말이죠. 저한테도 좋을 게 하나 없다고 하셨죠.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과는 나름 사이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얘기가 나오니 역시나 달라지더라고요. 당연했어요. 자기 아들 편을 들지 며느리 편을 들 리가 있나요? 바람 피운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이혼하겠습니다. 너 그거 확실해? 그럼요.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아마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와중에 신우는 본인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 간수도 못해놓고 무슨 이혼을 한 해만 해야. 어이없어.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돈 있어요? 갑자기 돈은 왜요?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 입을 함부로 놀리나 해서요. 뭔 소리예요? 저한테 위자료 줘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말을 막 하면 아마 액수가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바람 피워서 네가 화가 난 건 나도 알겠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죄 없는 우리 딸한테 왜 화풀이 하는 거야? 어머님, 화풀이라뇨. 그동안 인원 바람을 숨겨주고 감싸준 사람이 바로 어머님 딸이에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남편이랑 그 여자 헬스장에서 눈 맞았어요. 동생이라는 사람은 그걸 알고도 둘이 만나게 해줬고 절 속인 거라고요. 심지어 어머니 딸 남자친구까지 넷이 데이트도 했는데 그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모는 뒷목을 잡았고 시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 내가 언제야? 생사람 잡는 것 좀 봐. 신우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난리를 쳤지만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문자였죠. 결혼 초부터 싸가지가 없었던 신우는 저와 모든 게 맞지 않아 불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제 유혹을 신나게 했더라고요. 그러다 버릇없게 굴어서 시댁에 가서 혼나고 저한테 사과까지 했던 날, 그게 그렇게 분했던지 남편한테 이렇게 톡을 보냈더군요. 두고 봐. 내가 오빠랑 이혼시키고 말 거니까. 완전 사이코 같은 게 들어와서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참아라. 그리고 결혼했는데 난 무슨 일 있어도 이혼 안 해. 정신 차려 오빠. 언니 보통 아니야.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이 헬스장에서 상간녀와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걸 신우가 눈치채고 먼저 나서서는 남편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빠, 아까 그 여자 마음에 들었어?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누굴 속여? 내가 연결해줘? 매일 와서 운동하던데 나이도 어리고 결혼은 아직 안 했을 거고 남친도 없을 것 같던데? 그래서 이 문자 내용을 신우 앞에서 말하며 이래도 아니에요? 제가 생사람 잡는 거냐고요. 아니, 나도 몰랐다고요. 그 여자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여잔 줄 그건 정말 나도 몰랐다니까요. 그걸 알든 모르든 네 오빠가 결혼한 유부남인데 상대가 누구든 연결해 준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니야?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신우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하고 시댁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다 쓴 돈으로 주식을 해서 번 돈을 알아냈는데요. 남편은 그 돈으로 상간녀와 살 집을 마련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었죠. 자기 능력으로 주식해서 번 돈인데 왜 그걸 탐내냐고 억지를 부리는 남편이었지만 법대로 하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 집은 결혼 전 증여받은 집이라 분할할 필요가 없었고요. 상간녀 소송도 아주 잘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차고 넘쳤고 거기다 상간녀는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기에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과 저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혼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네요. 저는 소송으로 상간녀와 남편 신우에게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돈은 세상에 없을 것 같네요. 이 돈이 그동안 상처받은 제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돈을 떠나서 남편과 상간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낸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저는 언니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무엇보다 가까이 살면서 언니와 자주 만나며 역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느낄 정도로 많은 위안이 되었죠. 그런데 회사 앞으로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마도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 친정으로 갈 자신은 없었을 테고 제가 이사간 집 주소는 모르니 회사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전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왔냐? 다시 시작하자. 다짜고짜 재결합하자는 말에 소름이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상간녀 남편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상간녀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뭐? 진짜야. 그 집은 남편이 다 용서해주고 받아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 너 지금 소송 중 아니야? 어? 그 여자 남편이 너한테 상간소송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태평하게 여기 와서 헛소리나 짓거리고 이래도 되는 거야? 그리고 제자리가 뭐 어째? 너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제자리가 어딘지 알려줄게. 내 자리가 어딘데? 네 옆 아니야? 이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전 배우자한테 찾아오잖아? 그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안 꺼지면 나는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아들어? 소송으로 골치 아플 텐데 내가 신고해서 더 머리 아프게 해줄까? 그러자 전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아이가 있어서인지 이혼 소송을 하는데도 친권에 양육권에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거라 전해 들었습니다. 전신우는 남자친구 집안에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서 남자 쪽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소송 때문에 회사에 소문이 퍼지게 된 전 남편 역시 안 좋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한 짓이 있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맞는 거죠. 저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은 다 잊고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부모님 그리고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좋은 날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